지난 편에서 양백연이 1379년 7월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인 9월에 권력투쟁이 또 생겨납니다. 이번에는 우왕이 직접 신하와 맞붙습니다. 정당문학 허완과 동지밀직 윤방안이 각자의 처들을 시켜 우왕의 유모 장씨에게 청탁했습니다. 우왕에게 부탁해서 내제추 임견미와 독일부를 내쳐달라고 하는 참소였습니다. 장씨로부터 말을 전해들은 우왕은 두 사람에게 궁중을 출입하지 말라고 하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어지는 기록을 끊어가면서 분석하게 섭니다. 임견미 등은 경복흥, 이인임, 최영 등에게 달려가 고하기를 허완 등이 우리 두 사람을 죽여서 여러 공에게까지 미치려고 하니 화가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허완 등이 왕명을 거짓으로 꾸며서 최영을 부르자 최영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며 휘하의 병사를 이끌고 경복흥, 이인임 등과 함께 흥국사에 모여서 백관과 기로들을 소집해 의논하고 장씨를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임견미는 이인임의 신복입니다. 기록에서 거짓으로 왕명을 꾸며 최영을 불렀다고 합니다. 다만 최영을 죽이려고 불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최영은 현재 군부의 최고 실세입니다. 군사력도 없는 허완 등이 어린 왕과 함께 군부의 최고 실세를 죽이려고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최영은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지레짐작합니다. 그리고 이인임과 함께 군사들을 데리고 흥왕사에 집결해서 대신들과 원로들을 모읍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입니다. 이어서 우왕에게 장씨를 국문해야 한다고 청합니다. 거짓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왕명이 분명한데도 최영은 거절했습니다. 신하들이 궁에 들어와서 장씨를 국문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왕이 당황합니다. 우왕이 사람을 보내 최영을 급히 부릅니다. 이젠 거짓 왕명이 아니라 진짜 왕명입니다. 최영은 사양하며 말하기를 지금 한나라의 신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상께서 만약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르신다면 신이 장차 들어가 아련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왕의 명령을 듣고도 최영은 신하와 백성들이 실망한다면서 따르지 않습니다. 왕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추측해 보겠습니다. 정황상 우왕이 최영을 죽이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의논하려고 부른다고 봐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군부의 최고 실세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왕은 말하기를 경이 질병을 알아 며칠 동안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한번 만나볼 생각이었고 또한 실망한 일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요 라고 하였다. 최영이 입굴하여 아련하려고 하자 여러 재상이 그를 저지하며 말하기를 간사한 자가 안에 있으니 가볍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공이 가시면 이 군사들은 반드시 혼란에 빠질 것이며 군사가 혼란에 빠지면 나라가 조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최영이 이를 따랐다. 충의 대명사라고 알려진 최영이 지금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최영이 두 번째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추측해 보겠습니다. 궁궐 밖에서 백관들과 군사들이 도열하여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힘도 없는 왕이 군부의 실세를 불러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필시 최영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에 양부와 대간이 모두 궐에 나아가 장씨를 하옥하여 죄를 묻고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나 우왕은 듣지 않았다. 최영 등은 장씨의 족당인 강유, 권원순, 권원보 등을 가두고 국문하였다. 지금 우왕과 최영이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영 옆에는 이인임이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인임과 최영이 우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왕도 가만 참지 않습니다. 우왕은 장씨의 말을 누설한 것에 노하여 환관 정남봉을 옥에 가두고 경복흥과 목인기를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임금된 자로서 유모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하는 것인가? 석방하고 취재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인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수상과 부수상을 불러야 정상인데 부수상 대신 목인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우왕의 상대가 이인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영은 이인임의 행동대장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겁니다. 우왕은 경복흥과 목인길에게 울면서 애원했다고 합니다. 유모가 자기를 길렀으니 어머니와 같다고 하면서 아들이 어찌 어미의 목숨을 구하고 싶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애처로운 것은 기록에서처럼 임금이 유모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한다고 자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우왕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경복흥과 목인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경복흥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최영 등이 더욱 굳세게 청하자 우왕은 허완, 윤방안을 옥에 가두고 최영에게 병사들을 물리치라고 명하면서 말하기를 경은 어떤 적을 막고자 병사들을 끼고서 오지 않는 것인가? 경은 일찍이 스스로 누대의 충신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충성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였다. 최영이 말하기를 신이 만약 부르심에 응한다면 병사들이 필시 따를 것인데 병사를 이끌고 궐에 나아간다면 신의 죄는 주살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신이 어찌 궐 아래로 나아가 죽지 않으려 하겠습니까만 아마도 상의 뜻에 위배될까 우려되는 까닭에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몸은 비록 미미하지만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니 만약 간신의 손에 죽는다면 국가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우왕이 감성에 호소하면서 최영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꼭 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절했으니 최영이 세 번째로 항명했습니다. 항명으로 내세운 변명도 가만 보면 구차합니다. 어쨌거나 최영은 자기의 뜻을 관철합니다. 그리고 대간과 중방을 거느리고 장씨를 내칠 것을 청하니 우왕이 이에 장씨를 이인임의 집으로 보내고 죽이지 말 것을 청하였으며 국대 부인의 자코를 삭탈하였다. 최영 등이 궐에 나아가 살해하였다. 문화평리 김유는 최영에게 일러 말하기를 신하로서 군주에게 항거하는 것은 어쨌든 불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다. 최영이 노하여 우왕에게 아뢰어서 김유를 하옥시켰다. 마침내 우왕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우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최영이 입궐한 것입니다. 김유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만 최영은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장씨는 항상 궁중에 있으면서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고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 우왕이 일찍이 왕비의 처소에 자주 행차하자 장씨가 말하기를 예법에 군왕은 반드시 날짜를 택하여 비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어째서 들깨처럼 짝을 찼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이르러 대간이 아울러 불경한 죄를 탄핵하여 유배하고 허완, 윤방안, 강유, 권원순, 권원보를 참수하였으며 김유는 장을 쳐서 하포로 유배 보내고 또한 장씨의 수양사위였던 손원미를 참수하였다. 장씨의 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법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뇌물수수와 불경의 죄를 가지고 왕의 유모를 구태여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왕이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장씨는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왕이 장씨를 내보내기 전에 명덕 태우에게도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로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도 우왕은 포기하지 않고 장씨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우왕이 버티니까 신하들이 태우를 찾아가서 압박했습니다. 신하들이 태우에게 장씨의 죄상을 널어놓으면서 하옥해야 한다고 물고 늘어지니까 태우가 먼저 손을 든 겁니다. 한 여자로 인해 나라 전체를 실망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우왕에게 장씨를 내보내라고 한 것이죠.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최영이 우왕에게 사과하는 장면이 가관입니다. 전하께서 사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저를 의심하지 않으시니 저도 심히 기쁩니다. 다만 신이 불충하다고 꾸짖으시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라는 말로 기록에는 사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라기보다는 따지고 있습니다. 다급한 김에 나도 몰래 실언했으니
깊이 후회하고 있어라고 우왕이 변명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아시다시피 최영은 나중에 우왕의 장인이 됩니다. 충신으로 알려진 최영이 이때만큼은 분명히 충신이 아닙니다. 기록에는 우왕이 잘못해서 최영이 왕명을 어겼다는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최영이 항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장씨는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1월에 처형됩니다. 우왕의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장씨의 죄상이 드러나 취재가 된 사건이지만 이인임과 최영이 우왕의 길을 꺾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왕과 신하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은 것이지요. 우왕이 장씨를 통해 궁중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이인임이 눈치챘습니다. 궁궐 내에서 우왕의 측근 세력이 형성되려고 하는 싹을 이인임이 잘라낸 겁니다. 노회환 이인임이 곳곳에 정보망을 심어놓은 데다 보통의 사람들 또한 강자를 따르는 게 인간사의 이치입니다. 이인임이 큰 어려움 없이 반대파들의 책동을 파악해냈을 거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장씨 사건은 지윤과 양백연 옥사의 연장선입니다. 우왕이 이들 사건을 직접 주도했다고 주장할 물리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곰곰이 따져보면 우왕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씨 사건에서는 반이인임 세력이 최영과 이인임을 분리하는 전략을 쓰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왕이 직접 나서서 최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최고 장군이 어명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데 우왕이 무슨 힘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우왕은 이인임의 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현실을 직시했을 겁니다. 이제 우왕이 통치자로서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인임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대신 다르게 해야 할 일이 우왕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냥하고 오락하고 술 마시고 여자 밝히고 고려가 점점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